주차장 마당에는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칸이 그어져 있고 후진으로 어렵지 않게 주차할 수 있었다. 구형 에쿠스에 새롭게 도색한 듯 햇빛에 비추는 본넷이 얼룩이 져 있었다. 차 안에서는 화장을 고치느라 운전석 차문을 반쯤 열어놓고 다리 한쪽은 바깥에 걸친 채 거울을 보며 마지막 립스틱 칠인양 입술을 붕어처럼 닫았다 열었다 했다. 높은 통굽의 검은 구두 보기에 부담스럽지만 매혹적인 큰 거물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끔을 매듭마다 잉크색 깃털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 움직일 때 저절로 눈이 갔다. 그렇게 짧지 않은 치마 속으로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 깃털들이 숨어 들어갔다. 차문을 닫으며 옆차 바퀴 밑으로 씹던 껌을 퇴하고 내뱉었다. 아까 칠한 립스틱이 마치 총구에 기름칠을 한 듯 빨갛게 오므라진 입술 사이로 툭 튀어나와 정확히 앞바퀴 뒤의 지면과 바퀴 사이에 꽂혔다. 예사 솜씨가 아니었으며 내공이 느껴졌다. 건물 간판을 쓱 올려다보고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다시 조수석으로 돌아오더니 조수석 문을 열고 밀짚 모자보다 큰 커피 포대 같은 색의 둥근 모자를 꺼내 들더니 머리에 푹 내려쓰고는 건물 계단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모자에도 화려함을 보이려는 듯 모자 창 위에 스타킹에 장식된 색깔의 깃털이 장식되어 있었다. 어른 2뼘 정도 되는 긴 깃털이었다. 작은 움직임에도 깃털이 나풀거렸다. 그물 스타킹의 깃털과는 달리 나풀거릴 때 묘한 빛깔로 색이 변했다. 걸을 때 높은 굽이 바닥을 뚫기라도 하듯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때마다 모자 깃은 아래 위로 흔들리며 무지갯빛을 발하고 있었다. 상가 공용 계단이 있고 그 옆에 2층 전용 피난 계단이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 피난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랐다. 철로 된 난간이 부담스러운 듯 손으로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며 위로 향했다. 2층 입구문 앞에 다다랐다. 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댄스는 예술, 댄스는 인생. 촌스런 문구에도 김채리나는 감동적인 고전문학 작품을 읽은 듯 문구를 보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5월의 청량함과 달리 안에는 약간 후텁지근했다. 에어건을 틀기에도 애매모한 온도의 땀 냄새를 없애려는 듯 코끝을 탁 쏘는 향수 냄새가 애써 모든 걸 덮고 있었다.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라는 음악이 쿵쾅대며 스피크 콘지를 진동시키고 마룻바닥으로 된 무대 가운데에는 빨간 망사 원피스를 입은 깡마른 30 중반쯤의 여성이 음악에 맞춰 팽이처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100평은 됨직한 크기의 홀에 혼자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조명 탓에 얼굴이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고 조명에 눈이 적응하고 난 뒤에도 빙글빙글 도는 그녀의 행동 탓에 얼굴에 갸름한 윤곽만 알아볼 뿐이었다. 말끔하게 생긴 30대 초반의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신입이시죠? 라고 묻는다. 고개만 끄덕이며 남자의 손짓에 따라 그의 뒤를 따라갔다. 뭐라 말을 해도 음악 소리에 들리지 않았다. 무대 가장 자리에 구경하는 의자가 있는 뒤쪽으로 들어가니 다시 문이 하나 나왔고 문을 열자 탈의실, 샤워실, 휴게 공간 등등에 쌓인 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방음이 잘 돼 있어서 문을 닫자마자 딴 세상이냥 복도는 조용해졌다.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휴게실에는 몇몇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선생님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문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 5명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의자를 빼 앉으세요. 말하기도 전에 김채리나는 휴게실의 남성들을 이미 스캔을 끝마친 상태였다. 수백 마리의 톰슨 가젤들 중에 사냥할 녀석을 순식간에 선별에 덮치듯 김채리나의 감각은 치타의 순발력 그 이상이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김채리나가 타고 온 구형 에쿠스도 동네에서도 소문난 짠돌이 금은방을 운영하는 최영감의 차를 빼앗아온 여자가 아니었던가. 성주 별다방에서 참외 시즌이 끝나고도 빚을 못 갚아 다시 청송 사과 시즌에 흘러들어간 체리나는 도평 은하다방에서 최영감을 만나 빚도 갚고 차도 한 대 빼앗아 이곳 대구로 나올 수 있었다. 최영감은 나이 80의 첫 번째 마누라는 황혼 이혼을 핑계로 도망을 가고 두 번째로 얻은 마누라가 다방 아가씨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영감 돈을 보고 선뜻 결혼한 김양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걸렸는데 사망을 하면 더 많은 보험금이 나온다는 시장 사람들 뜬 소문을 듣고 항암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 시기에 체리나는 최영감을 만나 특유의 아양으로 꼬드겨내어 빚도 일부 갚고 얼굴도 다시 한번 새 단장하고 영감이 타던 차도 빼앗아 대구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다. 체리나를 본 남자들은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다. 대머리 아저씨는 자기 머리 모양새가 행여나 보일까 빵모자의 매무새를 다시 고치고 쩍 벌리고 있던 두 다리도 가지런히 모으며 순한 양인양 행동했고 키가 훤칠하고 누가 봐도 주인공처럼 보이는 남자는 더욱 커 보이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넥타이를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었다. 딱 봐도 귀부인처럼 보이는 고운 눈망울 통통한 입술에 갸름한 하관까지.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이지만 실제 외모는 30 초반이라 해도 믿을 정도이었다. 여기에 왠지 모를 섹시함까지 남자들은 그저 입술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다. 끝에 앉아있는 등산복 차림의 두 명의 남자는 친구인 듯 서로 눈을 마주보며 무릎으로 친구의 무릎을 툭툭 치면서 알 수 없는 승리의 세레모니를 나누고 있었다. 그 와중에 체리나는 한 남자를 처음부터 찍어놓고 있었다. 쩍벌남과 주인공처럼 잘생긴 남자 사이에 앉아있던 길벗이었다. 본명 최춘달, 봄날의 달빛에 나왔다 해서 춘달이었다. 성인이 되고서는 길벗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길벗은 자기가 앉아있는 맞은편 머리 위에 달린 CCTV로 체리나가 타고 온 차와 계단을 오르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지도할 남자 강사 제임스 리드입니다. 오늘 오기로 한 회원들은 다 오셨네요. 3개월 수강 과정인데요. 춤이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다시 교정하고 싶어 오신 분도 계십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진도 나갈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옷 갈아입고 홀로 나오세요. 길벗이 적극적으로 체리나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춤이 처음은 아니고 교정하고 싶어 왔습니다. 제 이름은 길벗이라 합니다. 하는 일은 제약업계 쪽에 사업을 합니다. 매너 좋게 인사하고 과하게 크게 보이는 롤렉스 시계를 흔들며 서 있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춤이 처음이라 잘 부탁드립니다. 체리나의 말이 끝나게 무섭게 빵모자를 쓴 중년이 말을 잇는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료계에 종사 중입니다. 누가 돈이 많나 자기 부를 과시하는 순서처럼 변해갔다. 주인공처럼 보이는 잘생긴 사내가 다가오더니 사사 사모님 안녕하세요. 바바바 반갑습니다. 저는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임보호봉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아네? 친구로 보이는 등산복 차림의 두 남자도 인사를 건넨다. 여기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동국철강 이사 금철석이라고 금박으로 딱 하니 찍혀 있었다. 그 옆 친구도 재빠르게 명함을 내밀었다. 그 명함에는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호산이라 쓰여 있고 역시 금박으로 돼 있었다. 그러고 보니 체리나가 차에서 내려 걸어올 때 주차된 차들을 보니 죄다 외제차이었다. 체리나의 동물적 감각의 판단이 잠시 흔들렸다. 모두 다 만만하지 않은 부호들이니 그럴만도 하다. 작전 변경을 맘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하기야 5억이라는 돈을 만지려면 한 사람으론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싶다. 어색한 대면 시간이 끝나고 각자 준비해온 옷을 갈아입고 홀로 나갔다. 음악 소리가 조용해지고 남자 선생이 홀로 춤추던 여성을 불렀다. 회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멋쩍은 듯 위에 쇼를 걸치며 오고 있었다. 그 사이 남자 선생이 여자분을 소개했다. 저기 오시는 분은 의료업계 종사하시는 분이신데 오신 지 3개월 넘었습니다. 여자 파트너가 부족하니 선배님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배워보세요. 말이 끝날 때쯤 그 여자분이 무리에게 다가왔다. 반갑습니다. 김서영입니다. 그런데 체리나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둘은 몸을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아는 걸 내색해봤자 깽판 될 일이 뻔하고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시간을 때웠다. 2시간 정도 지나고 배가 고파올 때쯤 수업이 끝이 났다. 의료계에 종사한다는 빵모자 신사가 말을 건넨다. 우리 오늘 처음인데 우리끼리 요 앞 식당에 가서 환영회를 합시다.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돼지 뒷고기라고 쓰인 고깃집으로 다들 들어갔다. 입구에는 연탄불을 따로 피우고 있어서 연탄가스 냄새가 기분을 반감시켰다. 안쪽에는 테이블 대여섯개 되는 작은 식당이었다. 룸이 따로 있다는 식당 주인의 안내에 따라 뒤로 가니 큰 방이 나왔다. 여자분 둘이서 안쪽으로 들어가 앉고
남자 5명이서 나란히 앉게 됐다. 좀 어색했던지 빵모자 신사가 말을 꺼냈다. 저기 보자.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서 앉아야겠네. 다들 괜찮죠? 하자 남자들은 다들 그럼요 괜찮아요. 여사님들 괜찮으시죠? 빵모자는 여자들이 대답도 하기 전에 서영이 옆에 앉았다. 같은 의료업자끼리 이렇게 하며 옆에 앉는다. 체리나의 길벗이 마주보고 앉게 됐고 주인공처럼 잘생긴 임봉식이 서영과 마주 앉았다. 체리나의 머리 위에 걸린 반쯤 벗은 소주 광고 모델이 자꾸 체리나의 알몸처럼 겹쳐 보여 길벗은 웃음을 겨우 참아가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빵모자 아저씨가 체리나에게 물었다. 회원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아직 미혼이고요. 바리스타이면서 커피 전문점을 8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8개의 숫자는 체리나가 다방을 돌아다닌 업체 숫자였다. 남자들은 와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이윽고 살코기 같지도 돼지비계 같지도 않은 뒷고기가 나오고 후끈한 연탄 불위에 오르니 고소한 냄새가 침이 절로 넘어갔다. 자, 우리 잔을 채우고 한 잔씩 합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건배. 빵모자 아저씨가 건배를 외치고 남자들은 잔에 들이온 맥주를 단숨에 비웠다. 체리나와 서영은 입술만 적신 채 내려놓았다. 아니 왜요? 쭉 드시지. 빵모자가 말을 하고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라 죄송해요. 분위기는 맞출게요. 체리나는 알 듯 모를 듯한 어감으로 제가 오늘 마시면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쩔까 고민 중이에요. 라고 말하자 남자들 얼굴에 화색이 확 돈다. 술잔이 돌고 술이 얼굴에 오를 때쯤 잘생긴 임봉식이 무슨 말을 자꾸 하려 하자 건너편 앉아있던 빵모자 아저씨가 상 밑으로 발로 툭툭 차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 눈짓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체리나가 여자들은 먼저 일어서겠다며 서영을 데리고 나간다. 사장님들 여기 술값은 제가 계산할게요. 호기롭게 계산하겠다는 체리나 말에 남자들은 일어서는 여자들을 배웅하며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다. 가게 문을 나서는 두 여자의 뒷모습을 무슨 큰 구경이라도 난 듯 한참을 바라보고 섰다. 팔짱을 끼고 건너편 횡단보도로 사라지는 모습이 친한 자매라도 된 듯 보인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이들의 관계처럼 건널목 초록 신호등이 사람들을 재촉하며 깜빡인다. 신호등을 건너 주유소 모퉁이를 지나 원룸촌이 있는 곳에 접어들자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 체리나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자 끼고 있던 팔짱을 획 뿌리치며 서영의 뺨을 잇는 힘을 다해 후려친다. 댄스홀에서 처음 본 순간 움찔했던 사연은 이러했다. 체리나가 미용 기술을 처음 배우고 난 뒤 창업을 위해 3년간 열심히 모은 돈을 빌려가지고 도망을 간 친구 복자. 그가 바로 서영이었다. 이 일로 인해 체리나는 계약금을 못 치르게 되자 결국 일수를 쓰다가 마침내 다방으로 떠도는 신세가 되도록 한 장본인 서영이었다. 아니 복자였다. 언니 잘못했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듣긴 뭘 들어 이년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감히 어떻게 뭐? 언니? 내가 왜 네 언니야? 그리고 우리 친구 아니었어? 내가 너 때문에 망친 내 인생 수십 년 고생한 걸 생각하면 갈아먹어도 시원찮아 이년아. 언니 나 사실 언니보다 3살 어리고 그리고 그때 돈을 떼먹고 싶어 떼먹은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사업한다고 잠깐만 돌려막고 준다 하고는 그놈이 그냥 튀었어요. 언니 용서해줘요. 울면서 빌고 있는 복자를 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한편 뒷고기 집에서는 남자들만의 파티가 한창이다. 아까와 달라진 것은 등산복을 입은 철석이와 오산이가 빵모자 옆에 가서 앉고 말을 아꼈던 임봉식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빵모자가 임봉식에게 옆 테이블이 있는 양쪽 미닫이문을 확실히 닫으라고 지시를 하고는 자, 우리끼리 건배. 다들 건배. 술이 술술 넘어가는구나. 빵모자가 목소리 톤을 낮추며 술상에 몸을 바짝 붙인 채 고개를 쭉 빼고선 그봐, 그깟 중고차값 150만 원 아깝지 않지? 언제 우리가 저런 부자 사업가를 만나겠어? 허허 안 그래? 엔터테인먼트 이호산 대표가 맞장구를 치며 형님 저는 제가 아끼던 밥줄. 원숭이를 팔고 폐차 직전에 BMW를 산다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인가? 제 차가 또 불이 나면 나는 타 죽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저희들이 처음 만난 곳은 청송 도평장이었다.
떠들썩한 장터에 유독 사람들이 한 곳에만 모여 있었다. 늦게 도착한 장돌뱅이 길벗, 본명 춘다리는 어제 영의 5일장을 보고 오느라 좀 늦게 도착했더니 좋은 자리를 처음 보는 놈이 원숭이를 데리고 약을 팔고 있었던 것이다. 원숭이를 데리고 약을 파는 주인은 다름 아닌 이 오산이었다.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원숭이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했다. 원숭이가 말을 한대. 어떤 사람은 예끼 여보쇼 원숭이가 말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고개를 들어 잘 볼 수도 없을 만큼 인파로 가득했다. 50cm 정도 되는 책상에 원숭이 집이 쇠창살로 되어 있고 30cm 정도 되는 사각형 쇠파이프로 된 원숭이 집이 그 위에 올라가 있었다. 얼음 팔뚝만한 원숭이 목에는 개 목걸이가 걸려져 있었고 쇠로 된 목줄을 놓칠세라 줄 중간쯤을 이호산이 꽉 잡고 있었다. 줄 끝은 책상 기둥에 꼭 묶여져 있었다. 원숭이 몸에는 색동으로 된 한복 치마가 입혀져 있었다. 이호산의 왼손에는 원숭이 목줄을 쥐고 있었고 오른손은 북채보다 긴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이 줄어들면 이호산은 큰 소리로 자, 여기 원숭이가 말을 합니다 하며 원숭이를 철장에서 나오도록 문을 열고 재촉하며 목줄을 당겼다. 원숭이가 나오면 인사해야지 하고 명령했다. 이년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하며 원숭이 목줄을 아래로 당겼다. 그러면 마지못해 원숭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은 신기한 듯 와 하고 감탄사를 내질렀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원숭이는 살그머니 집으로 집어넣고 자, 이 약 한번 보세요. 왜 만병통치약인가? 밭일하다 허리 아픈 엄마, 지게지다 허리 아픈 아빠. 사탕 먹어 치아가 아픈 아이들, 보약을 먹어도 기운이 없고 매사가 귀찮은 부인들, 갱년기, 아저씨 갱넘기, 아줌마 아저씨 이거 한 첩이면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덤블링을 하고 80 먹은 할머니가 한 달에 생리를 2번이나 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한번 외치고 나면 수북이 쌓아놓은 약재가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이호산이 약을 다 팔고 원숭이를 봉고차에 실어놓고 옆에 술집에 자리 잡을 때쯤에야 춘다리는 저운을 펼 수가 있었다. 길벗 춘다리는 멍석을 깔고 작은 진열대 위에 꼭 세수 비누곽 같은 포장지를 여러 개 전시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버짐없는 내 얼굴 다시 보니 잘생겼네. 이런 포장지를 피라미드 쌓듯이 어른 키만큼 쌓아놓고 그 앞에 잘 보이는 자리에 알코올에 담가놓은 크기가 소주 대병만한 각종 기생충표본을 10개쯤 전시해놓고서야 영업을 시작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오늘 선전하는 약은 구라파로 수출하기로 돼 있는 물량을 특별히 뒤로 빼돌린 약으로서 한 알만 먹어도 5분 뒤면 내 몸에 있는 해충이 전부 다 빠져나오는 것은 물론 해충의 알까지도 모조리 없애는 기적의 해충약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모이자 인파 속에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부른다. 꼬마야 이리 와봐.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하나 불러 세운다. 얼굴은 까만데다 허옇게 버짐이 양눈 한절이 광대뼈 쪽으로 피어있고 까까머리에 기계충 자국도 보였다. 목이 가슴까지 널어난 파란색 가로줄 무늬 티셔츠에 헐렁한 고동색 고무 바지는 원래 고동색인지 아니면 때가 타서 고동색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빤질거리고 있었다. 누구랑 왔니? 친구들이랑 왔는데요. 응, 그래 여기 잠깐만 아저씨 도와주면 아저씨가 돈을 100원 줄게. 알았지 하고는 아이가 서 있는 뒤에서 신문지를 깔고 아이에게 물과 알약 하나를 건네며 자 먹어봐. 아이가 주저주저 하자 재촉하며 괜찮아. 아저씨가 200원 줄게 하며 강제로 입으로 약을 쑤셔 넣는다. 아이는 마지못해 약을 먹고 친구들은 우습다며 배를 잡고 웃는다. 자, 이 아이가 해충약을 한 알 먹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알. 이제 좀 있다가 이 아이 배 속의 해충은 완벽하게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효과가 확인되면 그때 약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을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구라파로 수출하는 바로 그 약. 이제 이별할 시간입니다. 약 이름이 이별할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뭔가 싶어 더 많이 모여들자 아이 고무줄 바지를 썩 잡더니 땅에 깔아놓은 신문지를 들고는 자, 아무것도 없는 신문지입니다. 신문지를 펄럭이며 아이 엉덩이 바지춤으로 신문을 썩 밀어넣는다. 아이가 몸을 돌리며 거부의사를 취하자 있는 힘껏 고무바지를 잡고는 태어난 척 괜찮아 하고 억압한다.
자, 여러분 이제 이별할 시간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다 같이 확인할 시간입니다. 군중 속에서 아이 친구들은 여전히 깔깔대며 배를 잡고 웃고 졸지의 시장 난장판 무대에 선 아이는 오른손 주먹을 쥐어 보이며 친구들에게 웃지 말라며 겁박도 하고 약간 겁에 질린 듯 눈에 눈물도 비친다. 그 아이 얼굴엔 마치 치타에게 쫓겨서 사지에 몰린 톰슨 가젤 같은 눈망울이었다. 이윽고 과장된 몸짓으로 춘다리가 크게 외친다. 자 보십시오 하며 아이 엉덩이에 있던 신문지를 꺼내든다. 신문지를 펼치자 그 귀에는 100마리쯤 되는 해충이 바글바글 거린다. 사람들이 웅성대고 아이도 뒤를 돌아 그 해충들을 봤다. 아이 얼굴이 노래지더니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고 기절에 쓰러지고 만다. 춘다리도 놀라 아이를 안고 약이 진열된 뒤로 가서는 아이 볼을 찰싹찰싹 때리니 아이는 금방 일어났다. 야야 괜찮니? 내 돈 100원 주세요 하며 아이가 입을 연다. 그 사이 사람들은 아이가 어떻게 됐나 싶어 뒤로 몰리면서 진열된 이제 헤어질 시간은 다 무너져 내리고 끝텀에 사람들이 약을 들고 가버린 바람에 엉망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자 춘다리 역시 건너편 술집으로 가서 막걸리 한잔하며 호영호재하게 된 게 이 오산이었다. 잘생긴 임봉식은 시장에서 두부와 어묵을 팔던 자로 잘생긴 외모와 달리 말주변이 없어서 주위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는 조언이 잇따랐다. 약간 더듬는 말투이면서 정확한 단어 구사보다는 저거, 머어시기, 거어시기 하며 얼버무리는 습성이 사람을 맹하게 보이게 했다. 동국철강 금칠석 또한 이들과 한 무리로서 시장에서 바늘이나 핀을 파는 자였다. 그이들은 시장을 같이 다니기도 하고 따로 헤어졌다 만나기도 하며 20년 지기 동무였다. 근근히 밥벌이하며 지내던 이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은 건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시골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이 문제로 고민하던 찰나에 안마사 빵모자 아저씨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날도 시장 한편에서 막걸리로 해장을 하던 때 이곳 장터에서 안마를 하던 빵모자 장씨가 가게도 어려운데 내 친구가 폐차장을 하는데 그기에 외제차가 불이 나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타고 폐차시키러 오는 차가 있는데 150만 원이면 한 대 산다는 것이었다. 장 씨의 계획은 그걸 한 대씩 사서 돈 많은 사모님들과 놀자는 것이었다. 아, 언제까지 장돌뱅이 할 거야.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나니 마누라 도망가고 없지. 자식들 바쁘다고 안 찾아오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야? 장사나 잘 되면 모를까. 지금 다 털어도 빚밖에 없는데 이 짓을 왜 하노? 길벗이 물었다. 형님 그러면 그 외제차를 사서 어쩌자는 겁니까? 빵모자 장씨가 기세 좋게 대답했다. 내 친구가 춤을 좀 추는데 얼마 전에 약국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 여자 덕분에 셔터맨 하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 우리도 춤을 배워서 신분 상승 좀 해보자고. 임봉식이 대꾸했다. 형님, 우리가 그 시기 한들 머시기 해야 그 시기가 될까요? 빵모자 장씨가 한심한 듯 보며 어이 봉식아,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봐. 봉식이는 얼굴이 되니까 옷만 잘 입고 말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명함을 다 같이 하나씩 파자. 아주 근사하게. 그래서 춤을 배워서 우리도 한번 잘 나가 보자고. 이렇게 도원결이 아니 주막결의 한 끝에 어묵장수 임봉식은 대양수산가공대표로 바늘 팔던 금철석은 동국철강 이사로 원숭이 데리고 약 팔던 이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고 회충약 팔던 춘다리는 제약회사 바이오벤츠 대표 길버트가 된 것이다. 그래, 내 말 듣길 잘했지? 시끌한 돼지고기 뒷고기 집에서 빵모자를 쓴 장씨가 어슷대며 말한다. 춘다리 말했다. 네 형님, 춤을 배우기도 전에 의사와 커피숍 여사장을 만나니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이호산이 발끈하며 아니지. 그 여자분들이 누굴 선택할지 그건 지나봐야 알지. 지금부터는 우리끼리 전쟁이야. 알겠지? 봐주는 거 없어. 알겠다며 다들 전열을 불태웠다. 열평남짓한 반지하 원룸의 습한 냄새를 없애려고 피워놓은 향초의 불이 복자의 한숨에 흔들린다. 체리나가 물었다. 그래 내 돈 떼어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이지아 빵이 전부야? 그 사건 이후로 그놈 잡으러 다니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미용실 보조로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눈썹 문신 및 주름 개선 시술을 몰래 하는 거야.
돈이 되겠다 싶어 기술을 배워서 독립을 했는데 돈이 좀 벌릴 때쯤 사고가 났어. 얼굴 주름 시술이 잘못돼서 그 손님 눈이 감기질 않는 거야. 눈도 안 감기지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지 결국 그 일로 감방을 가게 되었고 대가를 치르고 나오니 먹고 살게 있어야지. 예전에 손님 중에 한 분이 춤판에 가서 돈 많은 사장을 만나 팔자를 고쳤다길래 춤판에 나가게 된 거야. 체리나는 복자 인생의 연민을 느꼈다. 이렇게 된 이상 너나 나나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보자. 지나간 과거는 있고 오늘 만난 사장님들 계시지. 물불 가리지 말고 꼭 꼬셔보자. 우리도 우리 인생 보상받아야지. 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원룸의 결의가 맺어지고 의들의 희망을 찬양이라도 하듯 향초의 불이 더욱 길게 자라고 있었다. 1부 끝. 목욕탕 사우나에서 옷장을 열고 무릎이 툭 튀어나온 회색 체육복 바지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열어봤다. 부재중 전화가 6통. 음성 녹음이 1개 표시되어 있는 액정을 보니 체리나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왜 나는 꼭 핸드폰을 찾을 때도 먼저 손을 넣은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고 반대쪽에 있을까? 그렇게 전화를 기다려도 오지 않던 전화가 고작 30분 남짓 씻고 나오는 그 사이에 6통이나 와 있고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짜증스럽기만 했다. 서영에게 잠시 빌려준 돈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이야. 그때 횡단보도 철기둥에 붙어있던 A4 용지 광고만 보지 않았더라도 자책해도 이미 늦었다. 소상공인 대출 전문, 허가받은 전문 업체, 일수, 주간 회수, 월수 가능, 최대 150일 상환, 자영업자 100% 대출, 예비 창업자 및 프리랜스 100% 대출 이렇게 적힌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했고 500만 원을 빌리러 갔던 대출금이 처음부터 600만 원을 빌려서 100만 원은 선이자로 떼고 나머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 상환 조건이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신체 포기각서를 썼던 자신이 원망스럽고 짜증났다. 애초에 이들은 체리나의 반반한 얼굴과 나이 몸매를 보고는 이자 수익보다 팔아넘길 생각이 강한 자들에게 걸린 것이다. 전화음성 녹음 내용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체리나의 가슴에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다. 기어코 파고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전화 안 받겠다 이거지. 고향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정신을 차리려나? 악마가 있다면 이놈일 것이다 생각하며 독촉 전화를 받거나 이자를 상환할 때마다 이 악마를 처단할 방법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악행을 동원해 괴롭혀 죽이는 상상을 여러 번 했다. 지금까지 갚은 금액이 4억이 넘는데 무슨 산수를 해봐도 600을 빌린 돈이 4억이나 갚아도 여전히 6억을 더 갚아야 하는 논리가 억울했지만 상상 속으로 불에 지져 죽이고 차에 매달아 끌고 가면서 죽이고 이런 상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복잡한 마음으로 차로 걸어가는데 눈치 없는 라일락 향기는 그녀의 샴푸 향을 가볍게 따돌리며 새로운 기분을 들게 했다. 목욕탕 주차장 한켠에 사한발 한 듯 크게 자란 라일락이 꽃보다 1000배나 강한 아름다운 향기를 내보내고 있었다. 마치 원금은 라일락 꽃이고 이자는 동네방네 순식간에 퍼지는 강한 향의 라일락 향기 같다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라일락 나무 곁에 다가가 큰 송이 하나를 손으로 비틀어 꺾었다. 일수금 독촉을 하는 그놈 모가지 인양 빙빙 돌려서 꺾었다. 너무 요란하게 꺾었는지 꽃들이 반절 떨어져 나갔다. 코에 한번 갖다 대보고는 만족한 듯이 차로 가지고 가 대시보드 위에 올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작정한 듯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한 번에 전화기가 든 주머니를 맞췄다. 한 손으로 빠르게 폴더폰을 열어젖히고 아까 라일락을 꺾을 때 심정으로 바로 쏘아붙였다. 야, 이 짐승 같은 자식아. 우리 부모님을 네가 왜 만나? 지금 몇 년째야? 내가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있는 힘껏 소리 질러서 그런지 차 안이 더워서 그런지 약간 띵하고 어지러웠다. 차문을 왼손으로 조금 열었다. 그때 오른쪽 전화기 너머에선 저 안녕하세요. 동국제강 금철석입니다. 체리나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전화를 끊었다. 어쩐지 한 번에 전화기를 든 주머니를 찾는다 했다. 일단 수습은 해야겠는데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는 실수를 변명도 하기 전에 금칠석이 먼저 말을 건넸다. 체리나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군요. 체리나는 무슨 소린가 하며 네? 하고 되물었다.
그러자 금철석은 짝사랑 같은데 일방적으로 부모님을 찾아간다 하고 이것 참 그렇다고 돈까지 줘가며 떼어낼 건 뭡니까? 돈 보고 붙는 그런 놈 아닐까요? 체리나는 어이없게도 혼자 알아서 해석해주는 금철석이 고맙기까지 했다. 아네?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금철석은 위로라도 하듯이 제 말이 맞죠? 그런 놈은 아주 그냥 혼을 내줘야 하는데 하며 한껏 흥분해 있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어항 속에 든 붉은 귀거북이 바위에 올라 모가지를 쭉 빼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그냥 쓸데없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체리나 씨, 내가 오늘 맛있는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녁이요? 우리 둘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끊자 말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 누군지 확인을 했다. 김서영이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언니 그런데요. 언니 대박이에요 대박. 서영의 목소리가 날아갈 듯 방방 떴다. 뭔데? 말해봐. 언니 금철석 있지? 이사 있잖아. 우리 댄스 신입회원. 글쎄 전화가 와서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진료 중이라 곤란한데요. 그랬더니 그럼 작은 선물 하나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거야? 뭔데요? 물으니 가방 하나 샀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디냐 물으니 댄스 학원 근처래. 체리나는 이 상황이 뭐지 싶어 조바심이 나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럼 내 라커에 넣어두라고 했지. 가방은 봤어? 아니 그 사람 가고 나면 가지고 올라고. 그리고 무슨 땅을 팔아서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 누구에게도 비밀로 해달래. 호호. 응 알았어. 넌 어딘데? 난 눈썹 문신 해주러 고객님 댁에 가는 길이야. 그래 알았다 끊어. 전화기를 내려놓자 아까 꺾어놓은 대시보드 위에 라일락이 벌써 골아서 축 늘어진 모양새다. 미용실을 들렀다가 옷을 갈아입은 체리나는 약속 장소에 5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차 안에서 화장을 고치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한식집이라 그런지 입구에 사람 허리만큼 오는 항아리들이 울타리처럼 둘러져 있고 처마 위에도 항아리 파편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주인의 안내에 따라 들어서는 김복도에는 초가집 모양으로 입구를 꾸민 개별방마다 독립된 그런 구조였다. 검정색 신사구두가 다듬이돌 앞에 유난히 반짝이며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싸구려 남자 스킨 냄새가 확 났다. 도평장에 최영감이 목욕탕 다녀오면 목욕비 3,000원이 아까워서 목욕탕에 비치된 스킨로션을 온몸에 떡칠하고 왔을 때 그 냄새와 똑같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과하게 번들거리는 이마에 금철석이 엉거주춤 일어서며 반긴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일찍 오셨나 봐요? 아닙니다. 방금 왔습니다. 두어평 됨직한 방의 가운데 밥상이 낮게 자리하고 바깥이 훤히 보이는 통창문이 전면을 자리하고 있었다. 체리나는 순간 뭐야 이 사람이 내가 차에서 화장 고치는 것도 다 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밥상에는 기본 반찬과 이미 소주 반병이 비워진 채로 놓여 있었다. 주문은 제가 했습니다. 한 잔 받으실래요? 체리나는 그냥 받아주자 싶어 네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술잔이 오가고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둘의 대화는 겉돌았다. 사람 때문에 길에 떨어진 고깃덩이를 냉큼 먹지 못하는 유기견처럼 눈치와 견제만이 나열되고 있었다. 금철석이 생뚱맞게 체리나 씨, 나 축하해 주세요. 하며 운을 뗀다. 누구랑 함께 좋은 일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체리나 씨를 부르게 된 거라고 아주 행운으로 알아내는 말투였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열기 탓인지 술 기운 탓인지 더욱더 도드라지게 번들거리는 그의 이마가 눈에 거슬렸다. 얼마 전에 노후 대책으로 사놓은 과수원 3,000평이 공황이 들어오며 수용됐다는 것이다. 밥상에서 물러나서 의자를 뒤로 기댄 채 앉아있던 체리나는 아까와는 사뭇 다른 자세로 허리를 세우고는 턱을 바싹 당기고 눈동자를 휘휘 돌리며 금철석을 바라보았다. 그러시구나. 그럼 얼마쯤 되는데요? 체리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배고픈 유기견처럼 떨어진 고깃덩이를 냉큼 물려는 개처럼 저돌적이었다. 평당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체리나는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2 곱하기 3은 6 계산을 했다. 6억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금철석이 돈이 많아 힘들어 죽겠다는 투로 말을 건넨다. 어떤 고민이? 아시다시피 제가 철강업을 크게 하잖아요. 세무 관계 때문에 이 돈을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금철석은 술잔을 비우더니 왼손으로 잔 입구를 썩 문질러고는 그 잔을 체리나에게 건넨다. 잔을 건네는 모양새가 고깃덩이를 다시 주우며 이 똥개가 저리 안 꺼져 하는 모양새다. 체리나 머릿속에는 6이라는 숫자가 떠나질 않았다. 앞에 놓인 반찬들 속에 샐러더에 뿌려진 소스도 6처럼 뿌려져 보였다. 체리나는 6억이 탐났지만 조금 돌아가기로 맘먹었다. 뭐 그리 큰 돈도 아닌데 걱정을 하세요? 체리나가 마치 장기판에서 외통수를 빠져나와 다시 멍군하는 것 같았다. 금철석은 흔들리는 눈동자를 애써 진정하며 그게 운영 중인 철강업 사업이 워낙 매출이 크다 보니 세무조사가 항상 따라다니고 법인 횡령으로 땅 투기를 했나 하는 의심 때문에요. 체리나가 한 잔을 비우고 안주로 집어든 콩나물도 6으로 보였다. 체리나가 화제를 돌린다. 금 사장님은 올해 나이가 얼마예요? 네, 뜬금없는 질문에 놀란다. 방심하다 떠돌이 개에게 순식간에 종아리라도 물린 것처럼. 젊은 나이 같은데 성공하신 것 같아서요. 다행하게도 그냥 헛입질이었다. 회원분들 모두 멋진 것 같아요. 체리나의 이 이야기는 너 말고도 돈 많은 사장님들 많으니 그 돈 놔줄래? 하는 소리 같았다. 금칠석은 손사래를 치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뭘요? 잘못 알다니요? 그 회원분들 제가 다 알아봤는데 보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체리나는 뭐가 다르다는 소리인지 일단 관심이 갔던 길벗 이야기를 넌지시 물어봤다. 길버님은 매너가 좋은 분 같던데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사람 허허. 하며 손을 휘휘 내두른다. 그 휘두르는 손짓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풍모가 느껴졌다. 내 맘을 내가 맘대로 휘두를 거야? 넌 꼭 내가 차지할 거야 하는 손짓 같았다. 그 친구 길벗은 개뿔. 본명은 춘달이에요. 허허 촌스럽기도 하지. 깜빵 생활 여러 번 했던데요. 깜빵이요? 네, 깜빵. 금철석은 춘달이 시장 바닥에 오게 된 사유를 진작 들어 알고 있었고 자기는 그런 사람과 결이 다른 사람이냥 열변을 토했다. 주막결이나 의리 같은 걸 돈 많은 여자 앞에선 개나 줘버리는 모양새였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사람 바이오니 뭐니 다 거짓말이고요. 젊었을 때는 나술이나 야바위 행사.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 잘못돼서 깜빵 가서 살다가 재래시장 장돌뱅이로 회충약을 팔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속임수를 써서 마치 몸속에서 회충이 나온 것처럼 그런 작자더라고요. 금 사장님은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검찰 경찰 정보 쪽에 인맥이 좀 으스대며 거들먹거렸다. 그리고는 감방을 간 사연을 양입에 거품이 끼었는지도 모르고 신이 나서 설명하고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마술 행사를 하며 떠돌던 중에 아주 큰 백화점이 오픈을 하면서 1억짜리 다이아몬드 추첨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진행을 맡게 된 것이었다. 그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탐났던 춘다리는 동료 마술사와 짜고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을 당첨되게 해줬다가 탈이 난 것이었다. 금철석 입에서 나온 춘달의 추천 방식은 체리나가 들어도 기상천외한 방법이었다. 유명 가수 공연이 끝나자 백화점 야외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했다. 자, 여러분 이제 1억짜리 다이아몬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공정함을 기하기 위하여 인근 파출소 김 경장님이 입회하여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기 쇼핑 오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1억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혹여나 자기가 된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만 당첨이 됩니다. 응모권을 넣어놓고도 이 자리에 없다면 무효 처리합니다. 여러분 중에 남자가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 박수. 여자가 했으면 좋겠다 박수. 네, 여자분이 더 많네요. 그럼 여성분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분 중에 머리 스타일이 짧은 여성이 했으면 좋겠다 박수. 긴 머리가 했으면 좋겠다 박수. 네, 긴 머리가 했으면 좋겠다 박수. 소리가 더 크네요. 이제 치마 입은 사람이 좋겠다 박수.
바지가 좋다 박수. 열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모든 게 춘다리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가 대중들의 박수에 부합한다 생각하시는 분 3명만 무대로 나오세요. 그러자 뚱뚱한 아줌마 한 명과 날씬한 미모의 처자 한 명이 무대로 올랐다. 한 명 더 안 계신가요? 거듭 요구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자, 두 분은 뒤로 돌아서 계시고요. 여러분은 이 두 분 중에 누가 추첨을 했으면 좋을지 박수로 정해주세요. 보나마나 모두들 젊은 여성에게 박수를 쳤고 그 여성이 추첨하게 되었다. 1억 다이아몬드 주인공은 단박에 가려졌다. 한눈에 봐도 백화점 VIP 고객처럼 보였다. 여자는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다이아몬드 대신에 그냥 1억을 갖겠다고 했다. 현금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 며칠 후 춘달은 이 사건으로 취조를 받고 있었다. 사건 경위는 춘달이 미리 미모가 뛰어난 동료 마술사와 당첨될 여성을 섭외 후 관중들로부터 누가 추첨할지를 박수로 한다고 하고선 자기 맘대로 마술사가 추첨하도록 몰아간 것이었다. 박수 소리가 어디가 큰지는 군중들은 비슷한 소리 크기에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추첨 마술사는 미리 소매기 속에 당첨자가 적힌 행운권을 가지고 있다가 아크릴함에 담긴 추첨권을 휘휘 적다가 준비한 행운권을 소매에서 꺼내 들고 읽었던 것이었다. 이후에 추첨한 마술사와 당첨된 아줌마 사이에 분배 관계를 두고 이견이 발생해 당첨된 아줌마가 고발한 것이었다. 춘달의 이야기를 마친 금철석은 입가에 개 거품을 품고 한껏 으시대며 폼을 잡고 있었다. 체리나는 이런 금칠석이 수다스런 여자보다도 못한 인간 같다는 생각을 순간 했다. 금철석이 가죽으로 된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상위에 놓인 반찬을 피해서 체리나 앞에 던져놓는다. 등기부 등본이라 쓰인 땅 문서 같았다. 이게 뭐예요? 하며 손으로 그 서류를 넘겨보았다. 내 이번에 군에서 보상한다는 그 토지예요. 그런데 이거래. 하며 얼버무렸다. 세무 관계도 복잡하고 갑자기 보상을 해준다 해서 세무 서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세무사에게 의뢰했었습니다. 세무사가 하는 말이 보상 받기 전 지인에게 싼 값에 매매했다가 나중에 현찰로 뒤로 다시 받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맡길 지인이 누가 있나 생각했더니 체리나 사장이 생각나지 뭡니까? 그런데 일단 3억에 제가 파는 걸로 할 테니 제 통장에 1억을 먼저 계약금으로 꽂아주시면 매매가 된 걸로 서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이 나오면 저한테 2억만 더 주시고 나머지는 체리나 사장님 몫입니다. 딱 5대5 반나눈 겁니다. 체리나는 이게 웬 떡인가 싶었지만 순간 1억을 어떻게 만들지 싶었다. 그러고는 안 되면 일수라도 당기자 싶었다. 얼굴에 화색이 돈 체리나는 네, 금사장님, 저를 그렇게 지인으로 생각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돈 입금할게요. 우리 다른 데 가서 2차로 한잔합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하며 금칠석을 일으켜 세운다. 금칠석은 개선문을 통과하듯 당당하고 힘차게 식당 문을 나섰다. 산 너머로 해가 숨어들며 어둠의 광기에 장단 맞추듯 느티나무 그늘이 길게 자라 있었다.